민주당 입당 이제 경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주 경선 첫 이제 제주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경선 제주 지역의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82.5% 모 압도적입니다. 김두관 15%, 그 다음 김지수 2.4%, 그 다음 모 최고위원은 정봉주가 1등을 하는 뭐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 다음 조국혁신당도 오늘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국의 당선이나 아니냐 찬반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뭐 사실에도 해보나 마나 뭐 조국밖에는 출마를 하지 않아서 조국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뭐 조금 있다가 대부분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구속이 되면 조국혁신당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으로 그에 흡수되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총선 기간에 한동훈과 이재명이 전면 대기를 펼쳤습니다. 한동훈이 졌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동훈과 이재명이 또다시 여야 당대표로 정면 대기를 펼치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사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 10월에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선거보위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위증교사는 이재명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100만 원이 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한다고 하는 위기감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고 만약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이 사실상의 사법 리스크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셈입니다. 법정 구속이 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도 거의 식물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도 뭐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10월에 이재명이 법정 구속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면 지금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선명해질 것입니다. 지지율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유동적이 될 것이다. 적어도 20에서 30% 되는 국민들 최소한으로 잡아도 지지율이 옮겨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국민의힘 지지율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로 끌어당겨 와야 한다. 그게 올해 10월이다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30%대 지지율을 50% 가져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지금 30% 언저리 걸 50%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직분 여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된다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뭐 좋은 의미로 못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50% 국민의 지지율을 얻고서 한다면 이걸 여당의 지금 여당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분명하게 년 10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엄청난 양의 지지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이때 여당의 지도부 리더십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지지를 모두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뭐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오래된 친구 오래된 관습은 언제나 편안합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아픔 고통을 안고도 바뀌지 않으면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할 때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지 않아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또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10월 이재명이 무너지게 되면 조국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국민적인 열망 지지를 여권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모두 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첫째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표율이 그래도 최소한 50% 넘어서 지난해 그 전당대회 때 55%엔 가야 한다라고 보이고요. 한쪽으로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판사판입니다. 이재명에게 82%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시기입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그래야 끝이 날 일입니다.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이 되고 그래야 끝이 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의 많은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어제 끝났죠. 이틀간 했습니다. 근데 40.476929 이제 한동훈 후보와 출마를 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죠. 그래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이랬는데 저조했다는 거, 투표율은 그러이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왜 저조했다,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갔을까? 투표장은 아니죠. 이게 모바일 투표가 최대 전화에서 투표를 하는 건데 투표를 많이 포기한 쪽이 누구 쪽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우선 저조한 이유, 이제 당 주변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저는 그걸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건 언론의 영향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니까 이제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 논란, 그 다음에 배신 자론, 그 다음에 사천 논란, 그 다음에 공소 취소 요청 논란, 그 다음에 동지의식 논란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검증이 비방이 이제 이런 거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 있었죠. 저는 대부분 검증이라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후보의 정무적 판단,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하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정치 유경험자들이 한동훈 후보의 정무적 판단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더구나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드러나면 그 집중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비방이 보기는 어렵죠. 검증이 왜냐면 새로 들어설 국민의 임치 도부 용산과 관계, 야당과의 관계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자체 전면 지금 야당 탄핵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 관계를 그냥 일변도로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단한 정무적 판단력 방어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대표를 뽑는 자인데 정무적 판단력을 검증 안 해서 되겠냐? 저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이제 반까지 가는 거 이거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게 대개의 경우 누구의 관점이나 따라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왜 공격을 당하냐? 1위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다 비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아닌 나영원 원희룡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검증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부분 검증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제가 검증이 아니고 이거는 비방에 가깝다고 보는 거는 공소 취소 요청을 한동 로그가 폭로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게 정무적 판단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자유한국당 시절의 패스트트랙 사자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와 나영원 원내 대표, 그 중에서도 이게 원내의 일이기 때문에 주로 나경원 원내 대표가 앞장서서의 패스트트랙 사태를 일으킨 건데 이걸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보면 수성전입니다.